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한 가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거야, 마는 거야?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이치쿠 신문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미국의 맥메스터 그리고 김관진 분명히 사드 비용은 한국이 내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메스터는 김관진 안보수석과 안보실장과 이렇게 합의한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 또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드 비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함께 보시죠.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 1조 1,400억 원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보러 돈 내라 이렇게 발언해서 화들짝 뒤집어지고 난리 났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내냐.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말 사이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리컨펌. 다시 확인했다. 맥메스터 미 백악관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는데 한국 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나 보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이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가 김관진 실장이랑 얘기한 건 추후 그 어떤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재협상 전까지는 한국이 돈 안 내도 된다. 우리가 돈 낸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내가 부정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사드 비용 재협상을 얘기해서 이때부터 지금 헷갈려지는 건데 하도 미국이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 이랬다 저랬다 발언을 바꾸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한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트럼프의 사드와 FTA 발언, 특히 그의 발언은 한국의 대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CNN은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일단 맥메스터 이 양반은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그게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관진 실장하고 통화할 때는 기존 협상은 뭐냐면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건데 그거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바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뒤집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도자가 없고 미국은 실무자가 없다. 어허. 한국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고 미국은 지금 어떤 그 실무자들이 합의를 해놓은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뒤집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그대로 기존 협상이 유지가 되지만 미국에서 강력하게 방위비와 사드 협상 비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배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분명한 거는 그 사드 협상의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도널드 트럼프가 사드의 비용을 한국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맥메스터도 이런 식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은데 내년에 윤태호 실장님 한국군과 미국 양국군 사이에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다시 협상을 하는 일자가 다가오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사드를 빌미로 그때 한국이 좀 방위비 좀 분담금 좀 더 내라 뭐 이렇게 좀 요구하려는 속셈 같아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죠. 일단 사드 비용은 우리가 물 수가 없는 게요.
사드를 미국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외국에다가. 예컨대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상위 버전의 것은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의 이제 우방국들이 무기를 구매하고 싶은데 안 파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사드도 마찬가지 무기입니다. 이걸 뭐 우리한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건데 팔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물릴 수가 없고 예. 대신에 뭐 사드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여하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성의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했던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관세를 45%나 물리겠다. 45%의 물건값의 반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다 그 이제 위야무야 되고 뭐 우리 이제 관계 좋아요라고 이제 웃으면서 나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압박을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5월 9일까지는 어쩔 수 없고 이대로 예. 우리도 뭐 대략 버티는 거고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의 이제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 대선판에서 사드를 배치하니 마니가 이슈였는데 이제는 사드 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됐기 때문에 뭐 장비를 빼라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는 이제는 없는데 이 비용을 내니 마니를 갖고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국익의 관점에서 대선 주자들이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서 좀 곤란하겠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 재협상해갖고서는 다시 비용 검토하자 그러면 사드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모든 그 무기 체계를 미국이 전담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아마 미국은 재협상 들어가면 골치가 아플 거예요. 예. 우리가 성주의 롯데 골프장 이거 부지 막 교환하면서부터 들어갔던 비용 이것 때문에 롯데라는 그룹과 대한민국이 사드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던 비용을 다 추산해갖고 한번 이 협상장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은 사드 배치 비용을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10억 달러에 못지않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통한 이 방위비 분담 금액을 미국이랑 대한민국이 5대5로 부담을 해요. 예.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안보 미니스터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끝냈다가 방위비 분담금 100% 한국이 내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10억 달러, 1조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아마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이런 지렛대로 삼으려고 할 건데 우리의 대선 주자들이라면 이 과정들을 토대로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 정부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뭐 사드 찬반 논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랑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의 협상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희 도지쿠쇼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미군에 주둔 비용의 사실상 80%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라는 주장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이 사드 비용 청구서 이슈가 이번 대선판, 대선 주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